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SX 내일이면 상장이 되죠. 분할 상장. 자, 많이 좀 고민도 되시고 긴장도 되시고 하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자료를 받아가시고 어떤 시나리오인지 아시는 분들은 사실 내일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쵸? 자, 일단 SX 오늘 내일을 위해서 내일 하루의 거래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이 최소 80%에서부터 120%까지 발생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집중해서 들으시고 내일 오전에 내일 하루의 거래를 통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SX 어떤 거? 오늘은 조금 축약을 할게요. 자, SX가 이 기업이 니켈과 리튬, 자, 광산을 채굴한다고 하죠. 자, 어떤 기업을 똑같이 추종을 하고요. 두 번째,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죠, 이게. 그리고 상사 기업입니다. 근데 종합 상사 기업인데 어떤 기업을 똑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나리오는 정확히 미리 말씀드릴게요. SX는 과거 2010년도까지는 우량 기업이었어요. 재계 7위권까지 갔었고, 다만 그때 당시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량주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거래소. 자, 작전주입니다. 작전. 그 뜻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대표이사로 계신 분이죠.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할 때 그때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였죠. 이분이 비상장 기업을 가지고 오고 지분 가치가 이렇게 될 거라서 요걸 좀 사보세요 라든가 상장 기업도 현재와 똑같이 주가 급등을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분을. 근데 이제 대표가 바뀌고 나서 어떤 작전을 할 건가라고 해서 사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코스피 종목에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 채 되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4,200원 여기서까지만 했더라도 근데 지금 4만 원대에 갔을 때 지금 36,000원 여기에 지금 시가총액이 1.1조죠. 1조 정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 큰 기업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코스피 종목은요 1조 원의 규모에 있는 종목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닥 정도로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원이 큰 규모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좀 어떤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 거냐면 인적 분할의 시초가. 자, 20년 동안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게 됐는데, 자, 이 연구소는 일단 금융기관, 은행, 증권, 그리고 연기금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쪽에 대한 시장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여는 기관들 대상으로 여는 거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30조에서 60조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이런 연기금 이쪽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들과의 어떤 이 수급적인 논리에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석은 애널리스트가 잘 하죠. 근데 필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필드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센치라는 게 필요하죠. 센치. 사람의 심리, 오버슈팅, 급락 후의 반등. 여기서 진입하는 걸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좀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20년간의 데이터를 저 연구소에 있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이거 분석을 해봤더니 20년 동안 정확하게 17개의 기업이 인적 분할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인적 분할한 기업들이 거르고 해봤더니 1조 원, 즉 2천억에서 거래 정지 가격이 1조 원까지 만들었어요. 대주주 지분도 40% 이상. 현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솔팅을 작업을 해봤더니 주가 상승률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아시나요? 그리고 시초가 가격 이것도 일맥상통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자산운용사 다닐 때 최근에 4,200원대저도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 SX의 대주주가 누구죠? 머큐리가 누구죠? 재무적인 투자자, 어려운 말 하지 않을게요.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일부 특정인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죠.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들은 얼마에 샀다? 5,000원대에 샀다. 이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사모펀드의 머큐리, 지분의 50%를 들고 있는 머큐리는 지금 대표이사를 고용을 합니다. 뭐라고 고용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자금을 회수할 때가 됐는데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을까? 이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의도를 전전하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팔 수 있었다 없었다? 못 팔았다. 왜? 일단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실적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현재의 대표이사를 불러서 우리가 주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능한 방법이 있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가 가장 재미있는 건데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SX 상장 변경 이유 확정일. 그쵸? 자, 그리고 변경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도 할 텐데 시초가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20년간의 자료 비교 이걸 좀 정리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이죠. 내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80%에서 120%의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 자료 받아가시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요. STX 하고요. 이렇게 느낌표 하나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점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매번 제가 이걸 바꾸는 이유는 너무 많은 양의 이 스팸을 올 때가 있어요. 뭐 욕설이나 이게 업무를 마비해버리실 정도로 하다 보니까 바꾸는 거니까요. SX 점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료 바로 보내드릴 건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자, 누굴 닮아 있는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잠시만요. 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SX 인적 분할 이후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답니다. 라고 해서 2주 전에 찍어드렸는데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이때 장이 끝났을 때 반드시 사야 된다는 영상이었어요. 8706으로 볼까?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때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도 고가의 타임 스케줄대로 했을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응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에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 제가 4,200원대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이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거래를 좀 하라고 했었죠. 네, 그때요. 여기서 좀 팔아라. 근데 여기서 다시 내려왔을 때 머큐리 50%의 대주주라고 했죠.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재무적인 투자자.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재무적 투자자가 4%의 지분을 여기서 줄입니다. 여기 줄이는데 줄이다 보니 대주주가 지분을 판다고 하니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급락이 나오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46%의 지분을 줄였다. 4%를 줄였다는 건 의미가 없다. 왜? 거래 정지 이전에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적 분할해서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한 게 모두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매수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42,000원을 넘길 수 없을 겁니다. 즉 4만원대 되면 파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13일 날 보통 여러분들이 뭐 돈을 사용하든가 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상장이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라. 그래서 여기에 손실 나신 분들이 문자가 많이 오셔서 이걸 좀 찍어달라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중대형주를 팔고서라도 30%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오전에 사라. 그러면서 이날 상한가 갔죠. 다음날 분명히 42,000원에 팔라고 제가 분명히 자료집 드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죠. 왜? 수익이 났다가 여기죠. 수익이 났다가 손실권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하든 보유했다가 반드시 팔아라. 그리고 나서 만일에 그 부분의 변동성이 작질 않을 것이니 이날 두 번의 변동성이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19% 그다음에 상한가.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잡으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복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20년간의 인적 분할했던 기업의 주가를 봤더니 어떻게 10배를 넘겨서 끝난 적은 없더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정확하죠. 몇백 원 차이밖에 안 나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어떻게 된다? 맞아요. 너무 올라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 머큐리라는 대주주는 지분을 팔고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이 대표이사를 고용했다 했죠. 자, 자산운용 다니면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머큐리가 지분을 일정 부분 팔아본 거죠. 얼마나 시장에서 반응을 줄지 급락이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한 거죠. 근데 무슨 기업을 닮아 있냐면 이거 원자재를 지금 니켈이랑 그 리튬을 한다고 해서 했죠. 이게 바로 에코프로. 자,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있죠? 자, 이 기업과 자, 주가 상승률을 보시죠. 이게 그 단기 급등하면 어떤 테마에 움직였다라고 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되냐면 오랜 시간 2021년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죠. 뭐 때문에? 리튬. 그 중에서도 수산화 리튬. 2030년도에 실적을 끌어다가 지금 주가를 형성시켰던 거죠. 그리고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 작전을 잘 하시는 분인지 그건 알아야 시초가 대응이 되지. 자, 이것도 역시나 오랜 시간 동안 4,000원 동안 이렇게 끌어올렸죠. 이걸 보고 할 수 있구나. 얘네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뭐예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콩고라는 나라의 리튬 광산 채굴권, 광산의 규모가 1조 원 가치인데 350억에 인수했다.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 판단할 게 아니라고 했죠. 대표이사는 이렇게 합니다. 자, 머큐리 대주주님, 니켈과 리튬, 이게 바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이걸 목표로 해서 중국에서는 10억짜리에 대한 채굴권을 경매로 걸었더니 얼마? 1,000억 정도에 팔릴 정도로 희귀광물입니다. 중국 다 수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로 한번 해보자. 오랫동안 이렇게 그 핵심으로 올라갔으니. 근데 대주주가 물어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우리는 종합 상사 기업인데, 그쵸? 그 반문에 대표이사는 이런 말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핵심 소재는 분명해요. 근데 거래를 터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수급이 있어야죠. 당연히 수급. 이 수급을 누구를 이용했다? 각 자산운용사에 이런 재료를 넣을 거니까 수급을 등장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주주 머큐리가 자, 그러면 팔 때는 어떻게 팔까? 물어보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모든 핵심의 주제에 기업 하나를 더 등장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 자, 포스코 인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포스코 인터 한번 볼게요. 이 종목과 100% 똑같이 작전을 합니다. 자,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6,000원짜리 STX라고 해서 우량하다 대형주다 아니에요. 코스닥에 있는 기업으로 따지면 1, 2천억짜리 개별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됐다? 포스코인터가 과거에 자 STX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포스코인터. 자, 비교해 봅시다. STX는 어차피 STX 기업이라는 건 아시죠? 과거에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도에 망했죠. 장덕수 회장이 무리한 사업을 벌리면서 STX 기업이 망했고 핵심 알짜인 SX 조선해양이 상장 폐지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포스코라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좋죠. 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과거 이름이 여기까지 무슨 이름이었죠? 대우 인터내셔널.
대우기업이었어요. 역시나 김호중 회장님 망했죠? 그쵸? 자, 이게 1번은 비슷하죠? 망했던 기업.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뭐냐? 둘 다 상사기업.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SX, 대우인터, 지금의 포스코인터도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상사기업. 여기 서울역에 가보시면 미생의 장그래가 나오는 그 드라마 있었죠? 신입사원 주제로. 그게 바로 대우인터였어요. 오, 상사기업. 똑같죠? 자, 세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세 번째. 예. 자, 리튬이라는 부분이 얘네들이 이 대우인터, 즉 현재 포스코인터,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테슬라는 아시죠? 전기차 1등이죠. 근데 얘네들의 한 40분의 1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신생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리비안. 이 리비안에 2차 전지 광물을 수출을 한 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해서 지금 끌어올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자, SX는 이걸 보면서 세 번째 공통점 뭐예요? 니켈, 리튬. 수출을 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본인하고 똑같은 애들인데. 그쵸? 그러면 플러스 알파적으로 광산을 채굴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빨리 올리겠냐고. 자, 세 번째 뭐다? 니켈, 리튬. 똑같죠? 자, 네 번째가 가장 재밌습니다. 이 머큐리가 지분의 50%를 보유하다 보니까 우리 지분을 다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유통 주식수, 즉 거래량이 많아야 주식을 팔 수 있죠. 자, 거래량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을 누가 50%의 지분을 가져가겠냐.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방법이 있겠냐. 왜? 조금만 팔더라도 밀릴 건데. 그때 무슨 말을 했다고 했죠? 걱정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현재의 포스코인터가 포스코 이름이 돼 있죠? 그러면 주식을 최근에 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포스코 그룹인 줄 알죠? 지금이 그렇지 과거에는 대우인터였죠. 그쵸? 포스코 기업은 최근 2달 전까지 주가가 고공행진했죠. 포스코 홀딩스부터 이렇게 해서. 왜 그랬을까? 분할 상장을 했잖아. 그쵸?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신규 상장. 대표이사가 머큐리한테 말합니다. 대주주님, 신규 상장을 한번 시켜보시죠. 그게 무슨 말인고? 신규 상장이 가능한가? 신규 상장처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할을 하시죠. SX와 이 상사 기업이 핵심이고, 핵심이라는 게 수익성은 이 물류 사업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메인이죠. 왜? 광산 채굴로 사업을 할 걸로 엮을 거니까. 상사 기업. 그래서 나눕시다. 그러면 신규 상장과 똑같은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렇구나. 자, 신규 상장은 어떻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재무적인 투자자가 있고 캐피탈사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이 머큐리도 뭐다? 재무적 투자자예요. 경영을 하면서 이끌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투자 성격상. 똑같죠? 자,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 러프하게 잡아서 8대2로 SX가 남고 그 다음에 0.2 정도 누가 남다? 로지스. 7.1 이런 하지 말고 러프하게. 신규 상장의 거래량을 많이 수반시키고 분할 상장도 역시나 신규 상장과 똑같죠. 나눠서 상장될 거니까. 4번의 시나리오는 똑같이 이루어지죠. 그쵸? 뭐 틀린 거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왜? 이 그대로의 시나리오를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이 대표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도 참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가 뭐다? 절대로 42,000원을 넘길 수 없을 겁니다. 그쵸? 왜? 여기서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물론 2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도 똑같이 행동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올라서 끝나면 안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뭘까?
머큐리가 지금 46%, 4%의 정도의 지분을 줄였다고 했죠. 나머지도 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의 지분만 남기고 다 팔 겁니다. 100%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시초가에 장내 매도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에서 4%의 지분만 팔더라도 다음날 공시를 해야 되죠. 최대 주주가. 근데 그 전에 시장은 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기업도 마찬가지고 주식은 항상 어느 증권 회사에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각 증권사의 임원 정도 되고 결제사무팀 정도 되고 감사팀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주식이 수량이 줄어드는 거를 바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조용히 한다고 해도 새 나가지 않을까요? 나가죠. 머큐리의 지분이 오늘 장내매도 나간다. 바로 반영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공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미 손실권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상장되는 날도 이 대주주가 팔 텐데 바로 그들이 팔게 되면 바로 소문이 나겠죠. 실시간 대응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장 전에 장이 시작되기 전 9시 전에 뭘 한다? 블록딜을 합니다. 어떤 블록딜을 할까요? 자, 오늘 이렇게 될 건데 싸게 드릴게. 이걸 가지고 지분을 사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보유했던 정확한 수량을 말씀드릴게. 14%의 지분은 장전에 각 자산운용사에 오늘까지 어제까지 36군데였는데 아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48군데로 늘어났습니다. 48군데의 지분을 18%를 14%를 싸게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는 어떻게 될까? 수익이 나는 구간대만 오면 무조건 팔 거라고. 수익이니까. 이해되시죠? 싸게 받아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초 가격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어놨다 했죠. 왜? 상단에서 그들이 원하는 장전 지금 가격에 할인해서 싸게 넘기는데 이걸 우리가 증권용어로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대량 거래. 장전에 담합을 해서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일정한 가격에 넘긴다. 이게 체결되는 게 언제 되냐면 장전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그 가격 상단에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분명히 큰 매도를 동반할 거예요. 왜? 근데도 대주주가 파는 거는 모를 겁니다. 왜? 실제로 이 머큐리가 파는 게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넘겼으니 이 자산운용사가 파는 거라고 여러 군데에서. 들키지 않겠죠. 창구도 다 다를 거고. 어느 기관은 사고 어느 기관은 판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1번의 시나리오, 2번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80%에서 120%까지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추가적인.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적어드린 가격 이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파세요. 무조건 판 다음에 뭘 해야 된다? 3번의 변동성 거래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얘네들이요. 어차피 장 중간 가격과 종가도 정확히 맞춰서 끝낼 거예요. 왜? 장 끝나서도 또 블록딜 합니다.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지분을 넘겨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차피 종가에 대한 하단 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장중에 구간대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 반등은 나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소 못해도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팔면서 거래를 해야 돼요. 상단에서 시작하면 80% 수익이 납니다. 만일에 제가 적어놓은 그 하단 가격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구조가 생긴다? 이 자산운용사 손실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30%의 현금 제가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추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3번의 거래를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 120%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나리오 1, 2를 적어놨는데 아니 선생님 왜 1, 2를 그걸 못 맞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략적인 변동성 기준으로 4, 5%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 1번의 시나리오, 2번의 시나리오를 두 개를 적어놨냐면
이 시장이라는 게 그 심리라는 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100억씩 투자하는 거부들도 있습니다. 자, 30억에 20억에 살려는 사람들의 신규 상장주를 가장 큰 힘으로 투자를 해요.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자, 만일에 어느 가게에서 상단인데 그 가격 위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버슈팅 나오죠. 자, 그 부분 하나. 하단을 정했는데 팔려고 하는 어떤 큰 세력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을 러프하게 잡아서 4, 5% 정도 추가적으로 기입을 해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죠. 자산운용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블록딜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된다? 손실권에서 시작할 게 만들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 계산법이 있어요. 넘길 때 얼마나 싸게 줄 수 있냐면 하한가가 30%죠. 상한가가 30%죠. 30% 비싸게 넘길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 싸게 넘길 수 있는 게 현재 제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시초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뭐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STX를 어디서 샀든 간에 추가적인 수익이 80%에서 120%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어차피 기관들은 그들의 자금이 뭐 개인들의 자금이긴 하지만 그들 자금은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 머리 위에서 이 대주주의 의도와 어떻게 머리 위에서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제가 42,000원 못 넘긴다고 10배. 그쵸? 그리고 뭐 급락을 시켜서 끝낼 수는 없다. 정지에. 근데도 말 안 듣고 그냥 고집으로 상한가를 갖다서 19% 오를 때 샀다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을 이기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잘 돼서 선의의 기운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문자 오시는 거 보면 이제 이혼할 것 같다. 뭐 다른 종목들 오시는 거 보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 알았죠? 자, 지금까지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어떻게 됐다? 금양과 에코프로, 희귀 금속 사업을 가장 시장에서 이끌었던 주체고 하니까 그 재료를 넣자. 오케이. 2번은 뭐죠? 뭐예요? 예, 머큐리가 지분을 팔려고 하는데 거래량을 수반할 수 있는 게 없니라고 해서 포스코인터, 상사기업, 망행기업, 그 다음 뭐죠? 인적 분할 똑같이 이용하면서 작전의 시나리오를 했다. 3번은 뭐예요? 그쵸? 이런 부분들의 사명이 변경되긴 했지만 대주주가 장 전 블록들과 장후 블록들을 통해서 지분을 20%까지 줄일 거다. 현재 46%. 그쵸?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왜 하필이면 이날이죠. 8월 29일까지만 거래를 시켜놓고 거래를 중지시켰을까? 그리고 13일이라는 상장일을 고지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15일 내일이라는 변경 상장일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시초가 전략이 가장 중요해서 아까 전략 자료집 있죠? 그거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내일은 좀 따끈따끈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 제가 라이브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라이브로 다룰 거니까 문자 주신 분들 STX 뭐라고 보내라고 했어요? STX 점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라이브 링크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된다? 지금 13일이라는 날짜의 변경 상장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 에코프로와 금양의 주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할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8월 29일 주가가 어떻습니까? 나름 괜찮았죠? 그쵸? 그리고 9월 1일 날부터 지금 급격히 빠졌죠. 130만원 언저리에서 90만원. 자, 금양도 볼까요? 자, 어떻게? 급락 나오죠?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리튬 사업이죠. STX가 상사 기업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인도네시아로부터 광물 개발하고 2차 전지 광물 기업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한 톤당 뭐 7천만 원이고 이런 걸 계산하게끔 해서 뭐 7조에서 20조까지 여러분들 계산기 돌리게끔 해서 기사를 내잖아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에코프로와
금량이 언제부터 빠졌다? 9월 1일. 근데 왜 빠졌을까? 이유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자료 보내드릴 때도 이걸 말씀드렸죠. 뭐다? 자, 우리 시장에서 9월 1일 날부터 어떠한 게 등장을 했냐면 공매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공매도. 공매도와 비슷한 건데 기관과 외국인들만 소유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ETF 용어로 인버스, 즉 빠지는 거.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 빠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생겼다는 겁니다. 9월 1일부터. 그래서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주식을 호가마다 이렇게 빽빽하게 여러분들이 펀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죠. 계속 이렇게 위에 쌓아.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한 뭐 100억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에코프로나 금량을 이렇게 빽빽하게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배의 힘을 써야 되죠. 그러면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안 쓰고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매수 주체가 없고 위에 잔량만 많아지라 주가는 못 오르거나 빠질 수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 정확히 9월 1일 자, 국내 공매도 펀드가 등장을 하는데 대주주님, 우리 9월 1일부터는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이날. 그쵸? 자, 근데 정말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날 거래를 못하게끔 한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하시겠죠? 아니 13일 날은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온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아주 작전을 잘한다고 했죠. 주가 끌어올리는 거는 대한민국 1등일 겁니다. 특히나 중형주를. 자, 어떻게 하냐? 많이 빠진 대형주죠. 에코프로도 몇십 조짜리가 많이 빠져서 7거래일 8거래일 빠지면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의 반등은 온다 분명. 그날 기준으로 러프하게 13일을 잡자. 그리고 만일에 추가적으로 빠지다가 오르지 못하고 멈추더라도 몇십 조짜리를 들어올리는 건 힘들지만 뭐다? 바닥에서 여기서 기기만 해도 이 1조 원밖에 안 되는 대주주가 50% 가까이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죠? 그쵸? 4천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더 빠지지만 않은 급락만 오지 않으면 그 날짜에 얘는 충분히 그날 하루는 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야. 머리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정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13일이라고 해놓고 그쵸? 불과 3일 전에 공시라죠. 13일이 안 되고 좀 언제 될지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니 이걸 처리하는 점 찍어서 추후 다시 공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15일로 바꾸죠. 왜 그랬을까?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대표는 1부터 10까지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보통 인적 분할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달이 걸려요. 어떻게? 자, 4월 1일 날 인적 분할 거래 정지됐으면 대표적으로 7, 80%의 기업은 5월 1일 또는 뭐 이런 그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5일을 가정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뭐 5월 4일이든 이렇게 됩니다. 13일을 해버렸잖아. 13일 만에 거래를 시키잖아.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최소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에코프로나 금량에 대한 주가 ETF 공매도를 나올 때 주가 조정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때까지는 자기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갑작스럽게 15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제 정해졌다? 그쵸? 불과 얼마 안 됐죠? 근데 왜 13일에서 무기한 연장할게요 라는 표현을 했을까? 국제 니켈 가격과 그 다음 뭐 리튬 가격이 급락이 있었어요. 초급락이에요. 연일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이러면 안 된다. 응? 얘네가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는 점을 찍어 놓자. 담당자 너 교체한다고 다른 사업부 가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왜? 에코프로와 금량이라는 국내 시장에 한정된 리스크 공매도 리스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니켈과 뭐 상품 시장에서 리튬이 급락이 나오는 거야, 연일. 이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다? 이거 잘못하면 상장시키면서 이 자산운용사한테 몰매 맞을 수 있다. 대표한테 할 말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왜? 자, 모든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실패를 크게 해버렸다고 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상장이 되는, 자, 신규 상장이 된다고 치는 기업은 멀쩡할까? 아니지. 게임 업종도 항상 좋을 때 신규 상장주가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도 공모주를 투자하려고 하죠. 2차 전지 시장이 좋았을 때 2차 전지 공모주를 투자하려고 하죠. 똑같은 거라고. 인적 분할을 해서 주가를 띄우려면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라고. 그러면 이 니켈 가격과 뭐 리튬 가격이 계속 좋아지면 좋거나 아니면 에코프로 등 관련된 종목이 오르거나 플랫하게 있어야만 수급적인 이슈 몇천억만 들이면서 끌어올릴 수 있잖아. 근데 뭐다?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이 급락이 되는 거야. 상품 가격이 급락이 되다 보니 채굴하겠다라고 하는 광물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를 잠궈버린 거야. 그러다가 바로 얘네들이 공시 나오기 15일로 확정할게요 라고 해서 변경한 날이 뭐다? 전 세계의 상품 리튬, 니켈 가격이 하락폭을 멈췄어요. 자, 정확하죠? 왜? 하락폭을 멈췄으니까 급락할 거는 없다. 수급적인 이슈로 풀면 된다. 그래서 내일로 결정된 겁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하락은 안 했죠. 금량은 살짝 올랐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일러드렸다? 여기서부터 올려드렸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 필요 없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초급등할 때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내일 하루는 정말 기민하게 좀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자, 누구나가 내일은 추가 수익이 80%에서 120%가 날 수 있는 날입니다. 설령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SDX 상장 변경 이후 확정일 시초가 전략. 자, 보내드릴 겁니다. 반드시 이대로 하되 만일에 이 부분을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다룰 겁니다. 가장 기민한 거니까요. 자, 이 텔레그램 방 여기에 제가 링크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될 때나 아무리 가격 전략을 들여도 여러분들 본인의 고집이 분명히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를 거고요. 이쪽으로 좀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제가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SX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뭐 여기서 사신 분들 뭐 차트로 읽었다. 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리튬이라는 게 중요성을 알게 돼서 나는 그걸 기사를 읽고 샀다. 좋습니다. 뭐 인적 분할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신 분들도 하루에 변동성 아까 말씀드렸던 80%의 수익, 120%의 수익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데, 자, 이 말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20년 동안에 이 전략주 자료대로 하세요. 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이라고 보내주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할 때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종목을 잘 맞춰서?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STX 여러분들이 수익 나신 분한테도 따끔하게 일침을 한번 놔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STX를 사신 건지 아니면 시장 그리고 뭐 산업 그리고 업종 그 내에서 종목을 찾으신 건지 이 과정을 거쳐서 사셨다고 하면 제가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더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STX 그리고 니켈, 리튬, 인도네시아, 인적 분할 이것만 보고 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향후에 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일에 아니에요. 저는 시장을 봤고요.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괜찮아질 거라고 봤고, 두 번째 뭐라고 했지? 네. 산업이라는 것도 봤어요.
좋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을 봤다. 그리고 뭐 광물에 대한 산업도 봤다. 세 번째, 업종도 봤어요. 리튬이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 자, 시장을 잘 봤다는 것까지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산업을 잘 봤다고요? 2차 전지 산업을 잘 봤다고요? 어떤 산업이요? 수출 감소가 일어난 게 처음인데 증가가 아니고. 두 번째, ETF 펀드가 당연히 나오게 되면 공매도 펀드가 이쪽을 누를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래도 130만 원 유지했던 날이 언제다? 이날인데, 그쵸? 그걸 알았다? 말이 안 되는데요. 세 번째, 광물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알았다? 아닌데? 미국 시장에서 첫 번째로 경고가 나왔던 건 소로스부터 시작해서, 자, 중국 시장도 이런 말을 했죠. 자, 리튬이 분명히 필요한 소재이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광산 채굴권을 10억에 경매를 내왔더니 1000억에 팔리더라. 야, 중국 그 민영 기업들도 너무 다투지 마. 이러다가 가격 떨어진다. 고지를 했는데 뭘 봤다는 거지? 그쵸?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본인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엔 잘 하셨고, 여기서 계신 분들이든 수익 낼 수 있어요. 80%까지 당일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솔팅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1000억을 운용했던 저도 3000억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연도가 많았고, 적어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항상 펀드 매니저 상위권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나누는 연습이 얼마나 이 손실을 빵으로 만들 수 있냐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자, 봅시다. 이런 니켈 가격이나 이런 리스크를 거꾸로 그런 이슈가 있었구나. 몰랐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고 얘가 이렇게 했던 거야? 리튬 가격과 이런 가격들이 이렇게 됐던 거야? 에코프로를 보고 9월 1일 날 이렇게 될 줄 알고 거래 정지를 시켰던 거야? 13일 날 한다고 해놓고 15일로 연장된 게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지금이야 드시는 분들은 그 가능성이 다분하다. 왜? 차트만 보고 5일선 10일선 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하는 분들도 다 나중에 보면 이런 거래를 통해서 전부 다 나중에 말로는 큰 손실을 입었다. 왜? 본 게 차트니까.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산업. 자, 한번 봅시다. 시장.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의 의장이죠. 자, 물가가 너무 올랐다. 2%의 물가 상승률 이상 갈 것 같으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돈 풀었던 걸 다시 가져가겠다. 이런 말이 2주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갑자기 일주일 있다가 시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목이 많이 쉬어서 오늘 또 7시에 제가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참 여러분들 내일 하루 전략을 위해서 제가 이 전략 자료집 혹시나 라이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받아가시고 바쁘신 분들은,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피와 살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까지 알려면 어떻게 된다? 자, 실업률이 증가됐다. 미국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 선생님 악재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때로는 악재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왜? 돈을 풀어놓은 거를 미국에서 다시 가져가겠다는 게 이게 금리 인상시키겠다는 거거든. 경기가 과열돼서 실업률, 실업자들이 많았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돈을 더 풀어야지. 상쇄. 자,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대략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제한적으로 옆으로 기겠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위주의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겠구나. 이렇게 눈치채는 거야. 자, 산업을 들어가 보자. 이게 바로 펀드 매니저 상위권 1% 내에 있는 애들은 다 이걸 할 줄 안다고. 처음 말씀드리는 거라고, 최근 들어서. 자, 시장. 자,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하루 종일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할 텐데, 산업을 알자는 뭐냐면, 자,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움직이는 걸 하면 실수가 나와. 예를 들면 원전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이지만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오르는 거라고. 근데 산업을 본다는 건 시장은 이럴 것 같다를 체크하게 되면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 왜? 판때기가 아니면 주식을 안 하면 되니까. 산업까지 본다는 건 뭐다? 자, 산업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시장의 이 산업판을 알기 위해서는 요번에 나왔던 게 뭐예요? 엔비디아라고 들어보셨어요? AI 칩 반도체, 그래픽 반도체. 자, 이 기업이 매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 최대, 목표 주가 2배,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 자, 어려운 말이니까 테슬라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얘네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술주, IT 기업이라고 합니다. IT 기업을 기술주라고 해요. 자, 이런 애들을 얘네들이 오르면 나스닥이 플러스라고 빠지면 빠져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형성된 걸 우리가 어떻게 본다? AI 칩 반도체. 이 시장이 열려가는구나. 그러면 과거 연초를 주도했던 게 뭐다? 인공지능과 AI, 로봇. 자, 이런 애들의 수혜가 될 거다. 이렇게 산업을 분류를 해놓은 거야. 그쵸? 그 안에서 또 이 일 있다가 나왔던 게 구글, 알파벳 나오죠. 구글이 뭐죠?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 내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계속 추천 영상을 알고리즘이 해주잖아. AI. 알파벳은 뭐야? 알파고, 이세돌하고 대국했던 애 있잖아요. 로봇. 이겠죠? 인공지능 로봇.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빠른 속도로 가야 될까?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 뭐? AI 반도체. 그 다음 뭐? 이런 인공지능 AI. 유튜브 알고리즘. 그러면 시장에서 세 분류로 나눴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까지 가게 돼도 2배야. 왜? 네가 많이 오르냐? 내가 많이 오르냐? 싸움이라고. 근데 여기서 또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여기서가 6배 싸움이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와 최근에 움직였던 무슨 로봇, 유진 로봇이 있잖아. 주가 상승률을 볼까? 그걸 보게 되면 알 거야.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봅시다. 지금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죠. 삼성이 지분 인수를 통해서 대주주로 됐던 연초에 화려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 주가 상승률. 이렇게 큰 종목도요. 2배 반으로 올랐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엔비디아와 구글과 알파벳의 실적을 보기만 해도 솔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봐야 된다? 여기까지는 쏘쏘야. 자, 뭐 로봇 청소기. 그래도 나름 많이 올랐어. 근데 이런 거에 빠져드는 거를 방지는 해야 돼. 왜? 휴림 로봇은 로봇이야. 로봇 산업을 하는데 산업용 로봇이야. 안녕하세요 하는 로봇, 조립하는 로봇, 끝. 안 가잖아. 그쵸?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의 판때기에서 요만큼의 반등은 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나아갈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판을 알아라 하면서 산업판까지 알았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산업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업 사이클. 이 뜻이 왜 산업 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세미나 할 때도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원이잖아. 사이클. 돌잖아. 산업은 멈춰 있지 않는다고. 바이오 산업도 성수기일 때가 있고 정체기일 때가 있고, 반도체 산업도 불황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산업을 표현할 때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그쵸? 자, 그러면 한 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앞으로 이 SX를 잘 거래하되 내일 하루 변동성만 하더라도 80%, 120% 내면 일정 부분은 좀 현금화 합니다. 왜? 종가의 블록들 나올 거고 계속 이 노이즈 나올 거라고, 대주주 팔았다고 해서. 아시죠? 자, 그렇게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변동성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니에요.
저는 이런 변동성 참아낼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 자, 연초에 2만 원을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했다고 해서 끌어올려. 자, 그런 건 그렇다 칩시다. 여기에 올랐던 거를 알 수 있는 부분 왜인지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70점까지는 올라왔고 웬만한 신입 펀드 매니저 정도는 했다. 왜? 이때 금양과 에코프로가 빠졌습니다. 왜? 에코프로 2차전지 업종이 몇 조예요? 100조예요. 나름 큰 시장이에요. 에코프로와 그룹주만 합쳐도 코스닥을 휘청휘청 거릴 수 있다고 20%씩 끌어올리고 이럴 때라고 걔네들이. 근데 이 로봇 시장은 얼마였다? 20조가 안 된다. 10분의 1조 안 되지. 걔네들이 빠질 때 그 수급의 공백을 틈타서 그걸 차익하는 애들이 이걸 끌어올리면 50% 들어올리지. 다시 내려간 건 뭐다? 에코프로와 금양이 다시 달렸어. 끝. 더 이상 뭐. 근데 이 반복적인 과정 후에 급등이 나온 건 뭐다? 정확한 건 사이클이다. 여기는 수급의 공백이었고 여기는 뭐다? 사이클이다. 산업. 즉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수급 공백을 정확히 고점을 맞출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 오르는 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산업 사이클에 탈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왜 그럴까? 산업, 엔비디아, 구글, 알파고, 끝. 테슬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2차전지 만드는 즉 전기차 생산업체에서 원래 하던 1, 2, 3, 4 완전제를 할게요. 그게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그게 두산 요번에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목표죠. 돈을 가지고 다른 기업을 사겠다. 기타 등등. 게임 끝. 그쵸? 솔팅을 할 수 있으면 손실은 안 난다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걸 또 확산을 시켜볼게. 어떤 거냐? 기업은 바뀐 게 없다.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거야. 코로나 때 바이오 기업이 뭐 임상이 특별하게 통과됐나? 아니지. 산업이지. 바이오 산업. 왜? 그때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지. 전 세계가. 그때는 코로나 특수 산업. 그때 7개월 동안에 그것 빼고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쵸?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6년 만에 크루즈선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파라다이스, 카지노, 화장품, 물론 화장품은 과거처럼 보따리상이 사가진 않아요. 중국 사람도 중국 거 쓰니까. 이 산업의 사이클, 중국 관광 산업이라고 하지. 그쵸? 여행 산업, 사이클이 열리는 거야. 자, 큰 식당이 문을 잠글 수는 있어. 문을 열어서 100석 규모가 항상 유지되는데 30석밖에 안 찼어. 근데 단체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 이 식당이 달라진 게 뭐야? 똑같잖아. 다만 30명 오던 손님이 100명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SX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만 STX를 보면서 거래하는 거는 안 좋은 거다. 왜? 얘만 봐야 되니까. 참조할 수 있는 지표가 제로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 있죠? 자, 뭐다? STX를 샀다. 그 다음 좋아, 업종. 2차전지 업종을 보고 에코프로와 금양의 주가를 봤다. 지금 거래 정지가 아니라고 해봐. 이 거꾸로 가다 보면 빠지니까 마이너스에 손절을 할 거 아니야.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닌가? 산업 2차전지를 봤더니 얘도 ETF 펀드 나와갖고 전체 밀어버리네? 또 마이너스 구간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민만 하는 거잖아. 시장? 별거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시장 받고 업종 받고 산업 받고 봤으면 얼마나 편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이거는 상위에 있는 0.1%의 펀드 매니저도 이걸 지키니까 항상 상위권에서 놀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시장에 순응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애널리스트처럼 50만 원이 에코프로가 고평가입니다 라고 해서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렇구나 해서 안 사지. 왜 그래? 시장 자체가 이때 당시 150만 원 갈 때는 주가가 좋아서도 아니고 공매도 때문도 아니야. 리튬에 대한 게 진짜로 시장에서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야. 광물값이.
해야지. 그걸 시장에 수능을 한다는 표현이라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도 이거 바꾸실 수 있어요. 다만 내일 하루를 겨냥해서는 정말로 다시 큰 수익을 한번 내고 나서 종가 확인하고 빵, 다음날 빵, 그쵸? 그리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SX 하나만 보면서 조용하세요. 저도 잘했어요. 수익 냈다고요. 여기 사서 당신 말 들었든 안 들었든 45% 수익 냈어요. 축하드린다고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숨 쉬는 이 시간 내도 그 짧은 시간에 7, 8조 내는 기업도 2.5배가 오르는 게 산업의 사이클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한번 단언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보유하신 분들은 연말에 1억. 자, 여기까지입니다. 1억을 보유하신 분들은 10억.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를 좋아. 똑같이 한번 해봐요. 1,000만 원을 또 해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시장과 산업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봐요. 어느 게 편한지. 손실 제로입니다. 단 5배까지는 여기까지만 가도 무조건 먹습니다. 알겠어요? 10배 가는 건 여기 솔팅은 제가 해드릴게요. 이해됐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승분해서 하더라도 답 없습니다. 왜? 시장 판때기를 알아야 되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축구할 때 볼을 잘 찹니까? 볼밭에서 잘 칩니까? 아닙니까? 오늘 만일에 정상으로 올라간다, 등산을 할 거다 하면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비가 올 건가? 눈이 올 건가? 어떤 태풍이 올 건가? 알아야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고립당하잖아. 이걸 그 말을 하는 거라고. 최소한 내가 어느 환경에서 놀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대략적으로 큰 판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까? 제가 왜 운용사에 있을 때도 주식 타짜라고 했을 것 같아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 증명은 수익률이 할 뿐이다. 수익률을 증명을 못하면 1년 있다가 펀드 매직 전부 다 계약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장은 움직인다. 아무리 급락이 되는 시장, 코로나 때도 수혜주는 존재한다 이거야. 그때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지? 항상 이렇게 해서 사다가 본전 오고 조금 더 오르면 팔고 히히 하하.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연말까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희 연구소는 일단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큰 판에 대한 AI 이제 이쪽 유가 쪽은 안 좋을 거고 금리 이렇게 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나올 거고 그걸 제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연말 되면 저희도 독립법인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때 전에는 여러분들을 정말 선의의 기운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3개월 정도 경제 유튜버를 취미로 했었는데 100만 명 구독자였어요. 근데 왜 그만뒀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정말 큰 수익을 많이 얻었다고 하고요. 1기는 거의 졸업생으로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펀드 매니저 후배들도 저를 이제 따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자금이 크잖아요. 국내 기관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부분들 체감으로 필드에서 가장 빨리 느끼고 수능하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됐다라고 해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필드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1시간씩 이런 강의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실이 나왔을 때 항상 보면 나중에 움직인 다음에야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소통하는 방은 아닙니다. 소통은 제가 라이브로 해서 간간히 이제 장중에 좀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먼저 나오는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SX도 여기서 다룰 겁니다. 내일 알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SX.이라고 보내주시고요. 텔레그램 방 혹시 참여하시겠죠? 안 하셔도 됩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유료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략집 자료집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략집 STX. 상단에 나와 있는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이거는 옆에 지인분 좀 편하신 분 있으면 대신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공유를 하시든 받아서 지워버리든 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하루 반드시
큰 수익은 아니죠. 사실 뭐 단기적으로 80%에서 120% 정도의 수익, 추가적인 수익을 반드시 향유하고 그들 머리 위에서 좀 행동하고 왜 이 기업이 누굴 닮았고 어떤 시나리오였고 왜 13일을 잡았고 15일로 변경했는지 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을 한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급락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들 머리 위에서 놀자고요. 알죠? 오늘 아마 지금 아까 집계됐던 자산운용사 36곳에서 43군데가 늘어난 블럭들이 아마 다 채워졌을 겁니다. 내일 잘해야 됩니다. 다 적어놨어요. 파이팅 하시고 내일 정말 성투하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제가 늦게까지 뭐 세미나 해서라도 확인할 테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자,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